안녕하세요. 한의학 박사 김민혜입니다. 여성들은 한 달에 한 번 생리를 하죠. 그런데 이 한 달에 한 번 있어야 되는 이 생리가 한두 달씩 건너뛰거나 혹은 몇 달에 한 번 자연 생리를 겨우 한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생리 불순에서 가장 큰 원인이 바로 호르몬이 불규칙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호르몬의 불규칙을 유발하는 또 가장 많은 인자들이 바로 불규칙한 생활 패턴, 식생활 습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생리 주기가 불규칙한 분들 아마 이런 생각도 드실 거예요. 옆에 친구를 보니까 나하고 크게 이렇게 생활 패턴이 다른 것 같지도 않은데, 물론 내 생활 패턴이 좋은 것도 아니지만 옆에 있는 친구도 그렇게 나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생활 패턴인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생리 주기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지?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아니 나는 원래 초경할 때부터 이 생리가 굉장히 불규칙했는데 지금은 생활 패턴이 안 좋다라고 하지만 초경을 시작할 때쯤이면 청소년기였기 때문에 그다지 술이라든지 이런 거에 노출도 많이 없고 생활 패턴이 많이 불규칙하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생리 주기가 나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으십니다. 불규칙한 생활 패턴이라고 할 때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나의 생활 패턴이 상당히 좋은 편은 아니지만 내 주위 사람들을 비교해 볼 때 그다지 큰 차이가 없는 생활 패턴인 것 같은데 유난히 내 생리 주기에만 문제가 생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10시에 자고 늘 7시에 일어나고 술 안 마시고 아침, 점심, 저녁 탁탁탁탁 맞춰서 규칙적으로 시간 맞춰서 식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참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요. 유독 이런 생활 습관에 영향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로 어떤 분들이 이런 생활 습관이 불규칙한 거에 영향을 많이 받으시는지, 또 구체적으로 어떤 생활 습관들이 이런 호르몬 불균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오늘은 생리 불순이 있다면 시도해보면 좋을 생활 습관 팁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리 몸은 변화를 하기 시작하려면 최소한 100일간은 이 생활 습관들을 꾸준히 지속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내 생활에서 크게 무리가 되지 않으면서 생리불순을 조절할 수 있는 생활 습관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생리 주기는 이 난자의 성숙과 관련이 있습니다. 생리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난소에서는 동남포가 보이기 시작하고 14일 정도가 지나면 난자가 충분히 성숙해서 배란이 됩니다. 배란이 되고 난 이후에 14일 정도가 지났을 때 자궁 내막이 굉장히 얇은 경우가 아니라면, 만약에 임신이 아니라고 했을 때에는 생리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난자가 잘 자라지 않을 경우에는 배란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생리 주기가 길어지게 되는 것인데요. 그럼 이 난자의 배란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여성 호르몬도 있겠지만 생활 습관이 불규칙한 것과 가장 관련이 높은 것이 바로 인슐린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게 되면 난자의 성장을 방해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있는 분들이 난임 치료를 할 때 난자가 너무 자라지 않는다 하면 당뇨약을 처방받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과 특별하게 이렇게 생활 패턴이 많이 다른 것 같지도 않은데 저만 왜 이렇게 생리 주기에 문제를 가질까요? 혹은 다낭성 난소증후군을 가지고 있을까요? 라고 할 때 대체로는 이 인슐린 저항성이 높은 편인 분들이 이러한 배란 장애를 가지기가 쉽습니다.
생리를 하고 있는 가임기 여성의 대부분은 50대 미만이기 때문에 비교적 젊은 연령층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인슐린 저항성은 있지만 아직 당뇨로 진행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단지 당뇨의 수치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배란에는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은 이 질환이 있으면 아무래도 당뇨라든지 심혈관계 질환을 발병 빈도가 높아진다라고 하던데 라고 걱정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이런 당뇨라든지 심혈관계 질환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인슐린 저항성이 있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는 이런 배란 장애를 유발하는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두드러질 가능성이 높고 또 이런 인슐린 저항성이 높은 상태가 오랜 기간 유지되기 때문에 당뇨나 심혈관계 질환의 발병률이 높은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은 이런 체질들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가 있을까요? 인슐린 저항성은 혈당 피크, 쫄쫄쫄 굶다가 갑작스럽게 폭식하는 이런 생활 습관에서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이 높다라고 의심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식사 시간을 아침, 점심, 저녁 고정해 주시는 것이 좋고 특히 아침 식사를 꼭 해주시도록 당부드리고 있어요. 자는 시간은 환자분들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조절하기가 어렵지만 이 아침 식사라고 할 때 아침 식사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1시간 안에 먹는 식사를 아침 식사라고 보아야 되고요. 아침 식사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모두 골고루 포함된 지중해식 식단이 가장 좋다라고 하지만 가벼운 요기도 괜찮겠습니다. 가벼운 요기를 하실 때 단지 이 혈당을 올릴 만한 음식들을 좀 피해 주시면 좋겠죠. 시리얼이라든지 밀가루, 또 너무 당분이 많은 과일, 단품으로만 아침 식사라는 것, 이런 것들을 조금 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제가 과일을 아침 대신에 먹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항상 이 혈당을 조절하시는 분들께는 강조드렸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이런 탄수화물이라든지 우리 단백질, 지방들이 포함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소량의 과일을 같이 드시는 것은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아침을 먹는 것이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내가 왜 아침을 먹어야 되는지는 아마 잘 모르셨던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만약에 생리 주기가 불규칙한 분이라고 한다면 다른 건 다 못하더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안에 아침 식사를 하는 것은 꼭 100일 동안 한번 지켜보시는 것을 권해드릴게요. 저녁 식사량을 조금 더 줄여주신다면 금상첨화겠죠. 생리 주기가 간혹 한두 달씩 늘어지는 분들도 계시지만 굉장히 심한 생리불순의 경우에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생리를 한다 할 정도로 이 생리불순이 심한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치료 기간만 해도 1년 이상이 걸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식사를 조절한다고 해서 단기간 안에 생리 주기가 한 달 단위로 막 들어오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인슐린 저항성을 줄이기 위한 생활 습관들을 꾸준히 지속해 주시게 된다면 호르몬 밸런스를 많이 안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생리불순의 기간들을 어느 정도 줄이는데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으니까 오늘 하루 혹은 내일부터라도 이런 생활 습관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시도를 꼭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